그러면 오늘은요, 저희가 그 5년 안에 그 종잣돈을 만들어서 종잣돈을 제대로 불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5년 안에 종잣돈을 만드는 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목돈으로 인식하는 금액. 이 목돈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자기 월소득의 최소한 6개월치 정도를 목돈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모바일 뱅크에 저축을 한다든지 뭐 26주짜리 적금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금액이 항상 딱 쓰기 좋은 돈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500, 600, 700 뭐 이런 거 만기를 타면 해외여행 웃으시는데 가야지. 여행을 가든지 노트북 바꾸든지 신발 가방을 사야지. 사든지. 막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나를 위해 뭔가 기다려놓은 그러니까 것처럼. 뭔가 선물 같이. 아니, SNS에서 따박따박 상품이 네. 뽕 떠올라. 그렇죠. 그러네. 나한테 딱 마침 돈이 그 있어. 금액에 맞는 상품이 막 떠오르죠. 약간 쓰고 신기해. 싶어져. 신기해. 그러니까 결국은 목돈을 모으지 못하고 자꾸 모아서 쓰고 모아서 깨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일단은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는 것이 목돈 모으는 거의 첫 번째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소비. 와, 단호하세요, 진짜. 근데 불필요한 소비는 참 없어요. 다 사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워가지고. 아니, 이제 녹화 전까지도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맛에 살지 내가. 오늘 진짜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실 것 같아요. 김양필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정상적인 소비, 정확하게 그게 뭐가 있나 어떤 게 보자. 비정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오늘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오. 10개를 뽑아왔는데 몇 개나 해당되느냐.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조금씩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10위는 뭐냐면 말이죠. 구내 식당 있는데 무조건 3일 이상 점심 나가서 외식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끼 먹는 거 밖에서 일하면서 중간에 먹는 건 좀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자, 근데 아마 다들 지금- 이런 생각 아니, 하실 거예요. 부장님, 임원분들 앉아서 그렇지. 식사하는데 안 먹고 싶다. 최예요. 맞아요. 병원비가 더 나와. 맞아요. 최근에 점심 외식 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제 한 맞아요. 2만 원 막 한대요. 거의 네. 만원 그래서- 다 기본 넘고. 맞아요. 그래서 구내 식당의 영양사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한 영양 상태로 계속해서 메뉴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한 3일 3, 이상은 4일 좀 정도. 먹고 한 번 정도 오케이. 외식을 나가는 게 이거 어떻겠냐. 받아드릴게요. 좋습니다. 9위. 자, 9위는 말이죠. 기본 요금 택시를 한 달에 10번 이상 타는 겁니다. 전 택시를 많이 타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기본 요금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장거리와 모범 택시는 어차피 안 탈 생각이에요. 그쵸, 그쵸, 그게 그쵸. 나한테 면제부를 주기가 좋은 게 내가 무슨 모범 탄 것도 아니고 장거리 탄 것도 아니고. 그래. 기본 뭐 요금. 이러면서. 짧게 타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지하철 2정거장 그냥 이렇게 편하게 타고 가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쌓이면은 또 대중교통 요금 한 달치가 나오고. 좋아요, 좋아요. 9위. 좋습니다. 8위. 8위는 하루에 2잔씩 루틴으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습관입니다. 나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2잔은 안 됩니다. 한 잔에. 탕비실에서 지금 유통기간 넘어가고 있는 커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다. 탕비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많은 회사들이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을 맞아, 기계 탕비실에 두더라. 두고 있어요. 두죠. 네, 그러니까 텀블러만 사시면 돼요. 텀블러. 7위는 말이죠. 월 소득의 5% 이상 이벤트 비용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 이벤트 비용이라는 건 생일 챙기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 문제가 그 뭐냐면 톡이 문제야. 자꾸 떠요. 뭐 지인의 생일이 떴는데 모른 채를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선물하기 눌러가지고 그렇지. 하면 정말 그 돈이 어마어마해. 근데 그거 또 생일날 회수돼. 그러니까 서로 다 돈을 낭비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주고 사실은 받는 제일 거예요. 좋은 게 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너무 친구 없으시죠? 차가우시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생일이라고 하는 거 예, 예. 지인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애매한 관계인데 너무 과도한 생일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면 정말 축하해주고 싶으면 그냥 커피 한 잔 보내면 되는데 얼마나 놀래나 보자 그러고 막 비싼 거 보내거든요. 아니면 애매한데 피디님이면 보내도 되죠. 저도 보냅니다. 그거는 현명한 그래, 소비. 상사분, 뭐 네네. 이렇게 뭐 피디님, 뭐 국장님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매한 관계. 제가 보니까 이런 어떤 기준을 통해서 최대한 절제하라 뭐 이런 말씀을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 해주고 것 싶으신 것 같아요. 같아요. 예. 3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월 소득의 15% 이상 되는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이 뭐죠? 월세, 전세, 월세, 전세자, 이자. 대출이자 이런 예. 거죠. 대출 이자도 포함되는 거구나. 대출이자 포함되는 거죠. 이거는 초직주 근접을 피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자기 직장이 굉장히 상업지구에 중심 상업지구에 있을 경우에 회사 코앞에다 집을 얻어버리면 돈이 엄청나게 나갈 수밖에 그렇지. 없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수도권이다라고 하면 광역시다라고 하면 기본이
도어 투 도어, 문에서 문으로 출근 시간 딱 1시간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출근 거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직주근접이 좋지만 너무 초직주근접은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부분이죠. 네. 자, 그다음에 2위는 일단 할부로 선결제하고 다녀오는 해외여행. 거의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해외여행은 이렇게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죠. 많이 가는데 할부로, 예. 이 습관이 자꾸 쌓이면 안 있다 좋다.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예산을 세운 거를 무조건 오버하게 된다. 아, 근데 SNS 안 하시나요, 선생님? 합니다. 그 SNS에 그 인생 스팟, 너무 많아요. 갬성샷 이런 거 올라오면 저도 가고 싶거든요. 그런 심리도 있다는 걸 지금. 바쁘신데 또 어떻게 가실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막 가서 올리고 이러면 흔들려요. 나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 중독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카페인 중독이 카카 땡 페이스 땡 인별 땡땡 이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혹을 좀 뿌리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아, 듭니다. 도대체 1위는 뭘까요? 자, 1위는 말이죠. 9가지를 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안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 정도. 오 좋아 좋아. 굉장히 우와.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네. 바로 1위는 자기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는 겁니다. 연봉의 반 넘는 자동차 사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BMI 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BMI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가 아니라 자동차에도 BMI 지수가 있어요. 그래요? 세후 연소득의 50% 분의 차량 가액인데요. 우리 이 BMI 지수는 바디 매스 인덱스가 아니라 블러프 매스 인덱스거든요. 허세 지수라는 건데. 허세 지수. 네, 제가 1.5까지는 정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나마 많이 봐준 그나마 9개월까지는 그래도 인정. 오케이. 근데 9개월을 넘어가면 1.5가 넘게 되면 과한 허세, 2가 넘으면 고도 허세, 어. 2.5가 넘으면 초고도 허세라고 2.5.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동차라는 것이 사실은 파생 소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차를 샀는데 고이고이 모셔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말에 또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서 어디 물만 먹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좋은 데 가지.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500만 원 정도 버는 직장인이 불필요한 소비 10가지를 만약에 정말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에 2천만 원을 더 모을 수가 있어요. 5년이면 5년이면은 뭐 그게 이제 1억이 훨씬 넘는 돈이 되는 거죠. 한 1억 800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김현준님의 5년 종잣돈 만드는 비법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껴 가지고는 부자가 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아껴봐야 아끼는 건 0까지밖에 못 아끼거든요. 근데 버는 거는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1억을 벌 수도 있고 10억을 벌 수도 있고 100억을 벌 수도 있고 끝도 한도 없어요. 그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돈 버는 생각 더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주식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이런 두려움이 제일 말씀을 많아요.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5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경필 트레이너님 말씀대로 2천만 원씩 5년을 아끼면 1억을 벌 수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의 전체 평균만큼만 수익을 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돈이 1억이 불어나거든요. 그럼 나는 2천만 원을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긴 기간이 있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5년을 볼 때 우상향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으니 네. 주식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네.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투자 뭐 이런 네. 걸 좀 알려주시면 뭐 인덱스 좋을 펀드 것 이런 같아요. 거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주식을 개별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재무제표를 볼 줄 알게 된 이후부터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개별 주식을 투자할 만한 어떻게 보면 자격이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지금 내가 학업도 있고 생업도 있고 그 공부할 시간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게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ETF가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거래가 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ETF가 전체 시장을 한꺼번에 담는 꾸러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을 자잘하게 나누어서 펀드 매니저가 이미 구성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장기간 묻어두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없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개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좀 적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럼 요약하자면 이제 ETF는 펀드의 장점과 주식 투자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투자다 보니까 결국엔 이건 또 리스크가 따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테마형 ETF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아니면 태양광, 풍력, 우리가 들어봤던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신문에 막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막 뜨고 나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메타버스 투자해야 되나? 나도 2차 전지 투자해야 되나? 근데 나 뭐 고를지 모르겠어. 맞아. 그러니까 이 묶여있는 ETF라도 사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ETF를 만드는 회사는 금융회사잖아요. 금융회사는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익률이. 많이 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인기가 있는 테마만 골라다가 이른바 정점에서 테마형 ETF를 탁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테마형 ETF가 설정된 이후에 1년 수익률을 봤을 때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고점에서 증권사 창구에서 싹 팔고 맞아. 그때 개인 투자자가 그거를 등에 짊어지고 바닥에 고꾸라지는 거죠. 이건 놀라운 얘기다. 그래서 테마형 ETF는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ETF도 당연히 주식 투자랑 비슷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 아니라 전체 나라가 안 좋은 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전체 시장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를 사더라도 선진국 위주의 시장 그리고 전체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훨씬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럼 미국인가요? 저는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딱 저는 키워드를 딱 두 가지를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선진국하고 전기차 하면 사실 미국밖에 없으니까 네. 제일 단순하게 잘 모른다 싶으면 그냥 일단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지금 중국이 또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좀 맞는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전기차를 선택할 거냐, 국가를 선택할 거냐 이런 것은 국가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한 국가가 아니라 전체 세계 또는 아시아, 북미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투자하는 ETF들도 많이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하나의 업종이라든지 국가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ETF의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월 수익에 그러면 몇 % 정도를 ETF에 투자해야 우리가 5년 안에 종잣돈을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금액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50대, 60대 됐을 때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지? 난 어디에 집을 살지? 그것을 역산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해 놓으면 여기에 ETF에 얼마에 투자해야 되는지가 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하신 방법으로 좋습니다. 소비를 줄이거나 적절한 투자로 종잣돈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 이게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김경필 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불려야 됩니까? 우리 경제가 굉장히 경기가 좀 침체되고 요즘 좀 안 어렵지 좋습니다. 않습니까? 터널에 들어왔는데 터널이 마치 이제 좀 있으면 저기 빛이 보이니까 끝날 것 같다. 강원도 가보면은 터널 나오자마자 좀 이따 바로 또 터널 시작될 때가 있잖아요. 터널 엄청 긴 데도 있어. 엄청 긴 터널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콕 집어서 말씀해 일단 주시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굳이 하시려면 최소한 1억 정도 모은 상태에서 그 중에 일부를 뭐 분산 투자, 아까 말씀하신 뭐 ETF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자본을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고 남들 1억 모을 때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그걸 주식시장에 들고 들어간다? 그거는 절대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종잣돈을 모으셨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금리형 저축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1억 원이라는 목표 금액의 중요성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노후 자금을 저희가 저축으로만 마련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축을 할 때 본인과 재미있는 게임을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나도 새롭게 적금을 하나 들고 그 적금을 들어서 1억을 모은 다음에 1억 모은 나한테 보상으로 해외여행을 가겠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북중미 월드컵이 2026년 6월 11일 날 개막을 하는데 네네. 제가 6월 11일 날 만기 1억을 타는 적금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 3년 만에 한 달에 264만 원씩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네. 적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적금 3년 후에 1억을 탄 나에게 보상으로 이제 북중미 월드컵을 보러 가겠다. 이강인 선수가 골 넣는 걸 직관하겠다. 이런 지금 약속을 했거든요.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6달치 들어갔는데 벌써 지금 마음은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조금 나에게 주는 보상 같은 걸 설정해 놓고 맞아요. 그걸 챌린지하는 느낌으로 저축을 맞죠. 해라. 바로 그 챌린지입니다. 제가 하는 게. 리워드. 우리는 리워드를 뭘 리워드 받을까요? 시스템이 들어있는 적금이죠. 근데 우리는 리워드부터 생각을 해. 그치? 저도 지금 계속 난 뭐 하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SNS에 투명한 통유리 기차인데 밖에 이렇게 눈으로 돼 있는 유럽 쪽인 것 같아요. 어허. 스위스 아니에요, 스위스. 스위스 맞아, 그 스위스인 것 같아요. 그래, 영상 완전 저도 본것 설국열차 느낌이네. 그걸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면 그거를 설정을 하고 그 이자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억 정도를 타면 한 500만 원 정도를 500만 원 정도 5% 설정을? 정도는 나한테 보상한다. 500만 원 정도 설정을 해서 생각하고 만든 건데 오케이. 그건 좀 그건 안 정확하게 되죠. 한데 몇 퍼센트인지를. 그러니까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모은 돈과 플러스 또 리워드의 보상을 그렇죠. 주기 때문에. 근데 요건 진짜 좋은 팁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리워드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지만 적금을 그래도 못 드는 이유가 사실 해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높지 않다면 더더욱 내가 이거 적금 넣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적금보다는 약간 뭐 요즘은 CMA, 뭐 파킹 통장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걸 선호하게 되는데 네. 이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상품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MMT 뭐 이런 요즘 거. 뭐 네, 되게 굉장히 많아요. 복잡한 게 네. 많아요. 뭐 MMF, CMA 굉장히 많은데 뭐 RP형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파킹 통장에 네. 굉장히 다양한 금융 어떻게 보면 초단기 금융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조건이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이유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예금보다는 이자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목돈은 예금, 그다음에 적립형은 무조건 정기 적금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김현준 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윳돈 뭐 3억을 투자해서 5년 동안 종잣돈 뭐 4억을 모으는 게 이제 네. 뭐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좋아요.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확장 수축 국면을 반복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3년이면 경기가 순환을 합니다. 3년의 여유 시간을 가진다 그러면 내가 돈을 잃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게 한마디로 쭉 묵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 4년이나 5년 네. 이건 어떤가요? 그러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적금하고 예금은 내가 최초에 계약하는 그 금리만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되게 돼요.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은 우리가 물가가 올랐다는 건 뭐죠?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만큼 주가의 배당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물건을 파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매출액과 이익이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애초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인플레이션도 방어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벌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됩니다. 뭐 제가 궁금하다기보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질문을 너무 저한테 제발 좀 해라 지금 이지혜 너 앉아서 뭐 하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떤 걸 사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뭐 방송이니까 당연히 무슨 종목을 찝어서 드리는 거는 그건 안 어렵고요. 그건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수 소비재야. 음식료 같은 거 있죠? 또는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안전해 보이잖아요. 네. 꾸준히 판매되니까. 네, 네. 이거는 경기가 침체됐을 때도 별로 위기를 안 겪어요. 그런 거를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해 보이는 거는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된다. 때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안 된다. 그럼 요거는 반대로 잠깐만. 가야죠. 경기가 화랑기가 되고 확장기가 되면 그들은 여전히 꾸준히 팔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